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 항목들을 잘 챙겨 놓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것들은 다른 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모든 매출에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모든 재화의 상품대에는 10%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사 생활을 하든지 소비자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금액에 표현이 돼 있고 포함이 돼 있으니까 간과하지 않으셔도 됐었는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벌고 있는 금액에도 10%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을 벌면 그 중에 약 1,000원 정도는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1,000원을 모아두었다가 세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매출과 수익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 정도는 세금 주머니에 따로 챙겨 두셔서 나중에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사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를 1월부터 6월까지 분량을 7월에 한 번,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한 것을 1월에 한 번, 총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 납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수익의 총 합계에 따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익년도,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납입 기간은 늦어졌어요. 6월부터 8월 말까지 납입 유예라고 하는 제도로 해서 납입 기간을 유예시켜줬고요, 정부에서. 그 대신 신고는 5월 달까지 완료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나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체납이 돼 있다든지 뭐 세금이 납부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고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히 챙기셔서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간과하지 말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 부분에서 항상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인 고민이, 우리는 매출이 100% 노출이 됩니다. 100%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매입이 없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매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매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기도 사와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와서 그에 해당하는 재화에 가격을 붙여서 파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전부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민은 항상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차를 카니발을 타고 있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9인승 이상 승합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카니발에 이제 납입을 하게 되는 렌트 비용조차 부가세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넣고 있는 주유비 또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부 그럴 수는 없겠지만 1000cc 미만의 경차나 아니면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활용하시면 절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많은 렌탈 상품들을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수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기라든지 최근에는 PC나 이런 이제 에어컨류들도 렌탈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렌탈 상품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이냐를 잘 따져보셔서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려면 렌탈 상품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렌탈 상품들은 다 부가세나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부가세를 더 주고서 받는 게 유리하냐 하면
모든 세금 계산서를 부가세를 납입을 따로 10%를 더 내시더라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분은 필히 챙기셔서 그런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수기로 발행되는 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놓으셨다가 7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무실에 잘 납입을 하시던지, 본인이 이제 자료를 만드실 때 세무서에 잘 갖다 내야 저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수기계산서 같은 경우는 잘 챙기지 못하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놓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으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계산서나 전자세금 계산서나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적격 증빙을 잘 챙겨 놓으시는 것 또한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자료 잘 준비하셔서 1월, 7월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특별히 세금 관련해서 골치 아프게 속 썩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매장들은 종합소득세 때 매출 구간이 높은 사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준비할 때는 그 이체 기록을 이제 등록을 해 놓을 때 몇 월 달에 어느 점에서 어떤 고객한테 어떤 명분으로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체 메모에 기록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사업의 경비로 사용했던 금액과 분리를 시켜서 그 세무사무실에 자료를 제출을 할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체를 할 때마다 이체 메모를 등록을 해놓고 이체를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 항목들에 대한 거는 메모를 항상 해둡니다. 그래서 어느 점 홍보비로 얼마가 집행됐다든지, 몇 월 달 어느 점 전단지 비용으로 얼마가 집행됐다든지, 이런 이체 메모들만 보면 그 해당하는 매장에서 사용했던 기록들을 1일부터 말일까지 이체 결과만 보고서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체하실 때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매장의 손익을 관리를 할 때 수익과 지출 구간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이셔서 그런 이체 방법이나 이체 메모를 등록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